그 168페이지에 그 입지 개수 계산하는 것 있죠? 네. 거기 아마 지난번에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개수 계산하는 거는요,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34, 35, 36 이렇게 나와 있는데, 36번 문제가 작년 문제예요. 작년. 그 36번에 보시면, 얘 계산할 때, 원래 이제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에 X 산업의 고용자 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전국의 X 산업의 고용 비율이 나오겠죠. 고용률이. 요거 계산하면. 요거는 A 지역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에 A 지역 X 산업의 고용자 수잖아요. 그럼 요거는 A 지역의 X 산업의 고용률이 나오겠죠. 근데 결론은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거기 36번에 보시면 X산업의 입지 개수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전국에 총 고용자 수가 얼마냐면 6,250명이죠. 오른쪽 하단 끝에 가면 전국에 합계 나오잖아요. 6,250. 근데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국에 3,35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해 보더라도 추치가 얼마 나오냐면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죠? 얘 계산하면은 0.536이 나와요. 그죠? 여기 계산하면 이게 6,250의 절반 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3,125인데 얘가 3,350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0.5를 약간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치면 A도시 있죠. A도시는 암산으로 되는 게 A도시는 합계가 1000인데 그중에 X산업의 고용비가 400이잖아요. 1000분의 400이면 0.4잖아요. 그럼 당연히 1을 초과할 수가 없죠. 분모보다 작으니까. 근데 B를 가면은 이거는 그냥 암산으로 26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0.6이 나오겠죠. 왜 0.6이 나오냐면 얘가 1200이잖아요. 얘가 600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면 당연히 얼마 나와요? 2, 6, 10이니까. 0.1200에 대한, 이게 2000에 1200이죠? 예, 제가 이거 수치를 잘못 얘기했네요. 2000에 얘가 1200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2, 6, 10이니까. 0.6이니까 당연히 1보다 크죠?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그러면 일단 A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A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답이 안 되죠. 예. 근데 2번에 B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B가 들어간 애가 3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C도시를 가보게 되면 1150에 대한 650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150에 대한 얼마? 650이잖아요. 자, 650에 대한 곱하기 2 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1300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0.5보다 당연히 크겠죠? 얘 계산하면 0.56 나와요. 그럼 얘가 0. 얼마고? 536이고 565니까 얘는 1을 초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D도시는 말이 안 되는 게 2100에 대한 1100이잖아요. 그죠? 1100에 2배면 얼마겠어요? 2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0.5를 못 넘어서죠. 이게 출제자들이 그 수치를 맞춰준 거예요. 거의 암산으로 계산하게끔. 그러니까 요거는 숙달이 조금 되시면 답을 찾을 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입지 개수를 구할 때. 그래서 그리고 35번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출제자가 준 거예요. 35번에 가면 산업별 도시의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인데 A도시가 B도시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물어봤잖아요. 답이 그냥 부동산업이겠죠. 왜 부동산업이겠어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잖아요. 그 답이 뭐겠어요? 부동산업을 답으로 준 거예요. 부동산업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품에 대한 성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뭐를 먼저 계산해 보면 돼요. 부동산업이 가장 중심이니까 제조업이고 금융업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산업이 있을 때 부동산업이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암산으로 계산이 돼요. A도시 전체 인구가 고용인구가 1000명이죠. 부동산업이 200명이죠. 1000분의 200 하면은 0.2잖아요. 근데 B도시는 3000명이죠. 3000명이 300이면 0.1이잖아요. 당연히 얘가 크잖아요. 부동산업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35번에 전국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얼마? 1000명이면 얘 계산하면 0.1이죠. 네? 분모가. 근데 A도시하고 B도시를 보면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줬잖아요. 얘는 1000명인데 얘가 얼마? 그럼 1000분의 200이면 0.2죠.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3000명에 얼마라는 거예요? 300이면 얘는 0.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밖에 안 나와요? 1이잖아요. 근데 얘는 당연히 얘가 크니까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얘가 크죠. 그러니까 무슨 산업이 특화되어 있겠어요? 부동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상에서 이렇게 깔렸을 때 부동산업이 있으면 부동산업부터 먼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부동산업부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왜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냐면 10,000분의 1000이면 0.1이잖아요. 1000분의 200이면 0.2잖아요. 3000분의 300하면 0.1이잖아요. 당연히 얘가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업이. 그냥 이거를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했을 때도 이게 있었을걸요? 계산 문제가? 그것도 상당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준 거였을 거예요. 그죠? 분모는 그냥 0.5를 줬을걸요? 그게 문제가? 기억이 안 나시죠? 모의고사 풀었어도. 오늘 나중에 가셔가지고 모의고사 문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암산으로 계산하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매년 안 줘요. 예전에는 나오면 연번으로 연속으로 2번 나왔었는데 요즘은 한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나 올해 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편한 거예요. 연습이 되면 암산 계산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지대론 있죠? 지대론. 지대론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전적인 지대론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리카도에 무슨 지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튀넨의 무슨 지대? 위치 지대. 막스의 무슨 지대? 얘가 제목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건 차액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무슨 차이가 유발되냐면 얘네 세 개 다 이거를 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 지대 발생 원료는 지난번에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문제 풀 때 이거는 벌써 쭉 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계산만 남겨두고 아마 뒤로 간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쭉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요? 칠판에 적고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원래 우리가 지난달에 끝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제가 여기 지금 기출문제 오면서 거의 문제를 다 풀면서 왔다고요. 이거를 문제를 빼질 않고 그렇죠? 정리하시라고. 원래 지난주에 끝냈어야 되는데 지난주는 또 5월 또 4월 초파이라서 빨간 날인데 또 오후까지 남기시면은 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갖고 그냥 오전만 하고 그냥 마무리한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면 못 들은 체 하는 거예요. 일단 기억이 안 나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 얘가 차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 토지와 B 토지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도 있죠. 네, 수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이 차이라고요. 일단 무슨 차이? 비옥도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누구의? 리카도의 차액지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거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를 달라고? 차비.
그러니까 리카도의 차익지대는 뭐가? 비옥도가. 그죠? 근데 비옥도가 좋은 땅은 널려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희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체감의 법칙 등이 작용을 한다고요.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만약에 CG가 있을 때요. CG는 생산물 가격이 100만 원인데 생산비가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럼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리카도라는 사람이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그죠? 고전학파는 지대를 어떤 인식으로 바라본 거예요? 얘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증성 배웠죠? 부증성에 의해서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되죠. 고전학파 학자들이 지대의 논리의 근거가 뭐냐면 생산비 이론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화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생산비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증성에 의해서 우리는 생산비를 들여서 우리가 토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에서는 뭐를 얻을 수 있다? 뭐를? 지가가 발생하잖아요. 가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지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때의 지대라는 것은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요. 왜 불로소득이냐면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잖아요. 자,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임금이죠. 요 임금하고 이자는 자본가의 노력이나 노동자의 노동이 제공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얘를 노력소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있죠.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무슨 소득이라고 보겠어요? 불로소득이라고 본다고요. 무슨 소득? 불로소득. 그러면 이 땅을 생산할 때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토지를 제외한 어디에 대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얻어가지고 생산비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주고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지불하면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계지라는 거는 딱 요 생산비만 충당이 되는 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근데 얘보다 비옥도가 조금 좋은 애들은 땅이 더 기름지니까 수확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럼 남는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비로소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라는 거는 한계지를 기준해서 한계지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대라냐면 차익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마르크스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죠. 그럼 얘는 절대라는 표현은 뭐예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소유에서.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지를 단순히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토지 소유자는 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든 기름지지도 않든 위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무조건 남의 땅을 사용하면 사용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논리가 막스의 무슨 지대다? 절대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계지 밖에서도 지대가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못하는 거를 얘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틀리게 해준다고요. 얘는 지대가 성립하지 못하죠. 얘는 지대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할 수 있다고요. 그걸 바꿔줘도 틀리는 거예요. 일단은 토지의 소유에서 우리가 무슨 제도가 인정이 돼요?
사유재산 제도가. 그래서 일단 먼저 거기 37번에 보시면 자, 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에 무슨 현상이 있다. 수확체감.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를 하고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여기까지 나오면 걔가 얘예요. 리카도의 무슨 지대? 차액지대. 근데 뒤를 넘기시면요. 먼저 39번 가보세요. 39번에 가면 1번 지문이 있죠. 자,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고 돼 있죠.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40번을 가시면 1번 지문에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또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41번 있죠.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누구의 논리라는 거야? 그게 리카도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 발생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38번 문제가 보시면 170페이지에 자,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최열등지에서도 발생하고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나오면 당연히 뭐겠어요? 막수의 절대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해주면 답을 찍을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그러면 38번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 문제잖아요. 27회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학계로는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1분 내에 답을 찍을 수 있는 수준으로 줘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반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39번 문제 있죠? 39번에 가시면 2번에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럼 당연히 틀렸을 거 아니에요. 얘는 땅이 기름지든 안 지든 그죠? 위치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지대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39번 문제가 이게 몇 회 때 나온 거예요? 20회 때 나왔잖아요. 이 내용을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억만 해주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쪽은. 그럼 얘가 제목이 무슨 지대예요? 위치지대죠. 이게 튀넨의 위치지대야. 튀넨은 지대 발생 원인을 뭘 봤냐면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 있죠. 위치의 차이는 이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거리의 차이를. 이게 곧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수송비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수송비로 지불할 수 있는 게 적어지면 그만큼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여기에서 뭐를 뺀 것이다. 수송비. 근데 만약에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이 얘기는 튀넨의 위치지대 개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모든 토지에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걸로 지대를 구성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비옥도는 다 똑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위치의 차이라는 거야. 비옥도가 똑같으니까 이게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지대는 어디에 의해서? 수송비에 의해서. 그러면 시장부터 멀어지게 되면 수송비로 지불할 수 있는 분이 커지죠. 그럼 당연히 지대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심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적어지죠. 그러면 지대로 지불했으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가까운 곳은 지대가 싸다 비싸다? 비쌀 거 아니에요. 수송비가 절약이 되니까. 그러니까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까운 곳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을 행해야 되고 시장에서 원거리에 떨어지면 무슨 농업이? 저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게 튀넨의 위치지대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라고 위치. 얘는 비옥도고.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같은 거예요. 예? 아니요. 이 같은 논리라니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표현을 쓸 때 고륙기 이론을 써주든지 아니면 무슨 지대, 위치지대 개념을 써주니까 주로.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해서 틀리게 하진 않아요. 같은 논리상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성격은 다 같은 거예요. 다 이 이론에서 기초한 거예요. 얘를 왜 제목을 단순지대라고 했냐면 지대 설명을 단순히 교통비 하나 갖고만 설명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용어를 다 정리해도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는 표현이 위치지대라는 표현으로 일단은 딱 제한을 해서 주니까 옆에 40번 문제 있죠. 40번 문제에 보면 2번에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일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심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만큼 지대가 줄어든다는 논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41번에 가면 2번에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3번에 보면 41번에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지대 발생 원인 가지고 계속 문장만 바꿔서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포인트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답을 찾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대론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일단 수험생분들은 뭐가 싫으냐면 기본서 내용에서 뭔가 복잡하게 보인다 그러면 일단 싫어해요. 복잡한 그림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간단한 거라고요. 그죠? 이거 나오면 푸실 수 있겠나요? 이거 연습하면 이제 늘어요. 이제 해놓고 기본 개념만 알고 연습만 하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여기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낯설은 사람들이. 그죠? 자주 보는 이름도 아니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좀 낯설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거기 뒤에 가시면 42번에 거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있죠. 얘는 이거 인용한 거예요. 진행의 위치지대 있죠. 네, 이 식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 시장 가격이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쌀을 경우를 했을 때. 근데 생산비가 얼마예요? 그럼 이거 빼야겠죠. 여기서 뭐 빼야 돼요? 수송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송비가 단위 거리당 수송비에다가 단위 거리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수송비 계산이. 근데 거기 보면 자, 시장으로부터 도시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지점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19킬로잖아요. 그죠? 근데 쌀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수송비가 얼마라는 거야? 5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9 곱하기 5를 하면은 이 수송비가 나오죠. 그러면 19 곱하기 5 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95만 원 나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50만 원을 벌어서 70하고 95를 하면은 165죠. 더하면. 그러면 150에서 165 빼면은 마이너스 얼마예요? 얘는 이윤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답이 2번이죠. 왜냐하면 쌀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2번을 제외하고는 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를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분 내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출제자들이 배열을 그렇게 해준다고요. 모르는 사람은 이 세 개를 계산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답은 구하더라도 시간을 뺏길 거 아니에요. 하나만 계산하면 풀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학계론 푸는 요령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뭐 어떻게 준 거겠어요? 점수 맞추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버렸다고요. 그렇잖아요. 한 5천원 째려봤겠죠. 째려본 다음에 결심을 했겠죠. 내년에 풀어야지. 이러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만 구별을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3번에 가면 알론소의 입찰지대라고 돼 있죠. 예, 입찰지대의 개념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입찰지대의 논리는요, 왜냐하면 얘가 지문으로 들어와요. 앞에서도 계속 지문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여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빼버리고 일로 온 거라고요. 그죠? 그 입찰지대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인 거야. 그 초과이윤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무슨 지대? 입찰지대라고 그래요. 그죠? 자, 여기 도심이 있을 때요. 이 도심에 위치한 이 토지 있죠. 이 토지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접근성이. 예,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걸 기대할 수 있어요. 뭐라? 입증여가. 그렇죠. 그럼 입증여라는 게 뭐겠어요? 입증여가. 이게 초과이윤이에요. 초과이윤. 초과이윤인데 얘는 경영을 잘해서 얻는 초과이윤이 아니라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인 거예요. 접근성이 좋아서. 그러면 이런 토지는 시장에 많다 적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가 경합을 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이 토지의 사용료가 1,000만 원이에요. 지대가. 그죠? 1,000만 원인데 이때 세 가지 용도에서 각각 얻을 수 있는 수년가 있죠. 수년가가 얘가 700만 원이고요. 얘가 500만 원이고 얘가 300만 원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0보다 크죠. 투자론에서 수년가 논리 배워보셨죠?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시켜주고도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1년에 무슨 이윤이 발생한 거다? 초과이윤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00만 원을 지불하고도 700만 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얘는 500만 원, 얘는 300만 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개 용도가 경쟁을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상승하냐면 지대가 상승해요. 1,700만 원으로.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뭐가 되겠어요? A밖에는 없죠. A는 1,000만 원을 지불하고도 700만 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하니까 700만 원까지는 더 줄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그 이상은 줄 수 있다 없다? 그 이상은 못 주죠. 더 주게 되면 정상인도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토지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인 거야. 그게 무슨 지대다? 입찰지대. 그러면 얘는 700만 원을 더 줘서 1,700만 원을 주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같은 논리에 의해서 두 번째 지점인 여기 있죠. 여기가 똑같은 논리라 그러면 여기는 1,5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차지하겠어요? B가 차지할 것이고 마지막에 대한 거는 똑같은 논리로 1,300을 줄 수 있는 C가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용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론소는 도심을 기점으로 상업, 주거, 공업적인 용도로 토지용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튀렌의 무슨 이론? 고립국 이론에. 아까 여러분들이 이 이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대는 수송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심하고 가까워지면 당연히 수송비가 절약이 되죠. 그럼 지대가 비싸지죠. 그럼 당연히 사용료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는 집약적 이용이 가능한 업종이 여기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43번에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에 해당을 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최소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렇죠. 최대 지불 용액인 거예요. 자기가 그 지점의 토지를 사용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금액 있죠.
그게 알론소의 무슨 지대? 입찰지대. 그 다음에 옆에 가면 마샬의 준지대라고 있죠. 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샬은요, 지대를 순수지대하고 준지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순수지대라는 것은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 부여할 수 있는 지대를 순수지대. 그럼 여기 있는 준지대는요, 인간에서 생산이 된 기계라든가 기구라든가 건물 있죠. 에? 얘들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만약에 늘어났잖아요.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있다 없다?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면서 얘네의 가격이 정상적인 것보다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발생하는 이윤이 생산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하고 성격이 유사하다 그래서 주운지대라고 명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얘들은 단기에는 생산이 안 되지만 장기는 생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이 되니까 이 지대는 장기에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준지대는 장기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거기 문제 줄 때 44번에서는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5번 지문에 가면 무슨 지대 성격을 갖고 있다? 영구적으로 지대 성격을 갖고 있다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각 이론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거를 출제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대론 정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176페이지 한번 또 가보시면요. 거기, 176페이지. 51번 문제 있죠? 도시공간 구조 이름이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거기 2번에 가면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락선은 모든 선과 다 연결되는 선을 포락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입찰지대 곡선이거든요. 이 기울기가. 그래서 요게 거기 재작년에 이게 한번 나온 거고요. 거기 보면 4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의 수확량의 차이로 봤다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참 끊임없이 나오죠. 이거는. 근데 5번에 갔더니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라고요. 이게 준지대라고요. 무슨 지대? 준지대. 그러니까 어떤 제목적인 수준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일단은 지대론 정도로. 그리고 요즘은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 단독으로 잘 안 나와요. 단독으로 안 나오고 지대라고 묶어주든가 입지론하고 묶어서 내줘요.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론은 우리가 수업할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입지론 있잖아요. 입지론에서는 레일리하고 허프 모형이 있죠. 예, 요거 계산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57번 가시면은 이건 이제 계산하는 거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 있죠? 이거 저기 이론 하실 때 한 번은 다 이거 들으신 거죠?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은 아이작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죠? 두 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죠. 인력의 크기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유인력에 대한 거를 이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거리의 제곱이고 이거를 인구를 준다고요. 이걸 가지고 뭐를?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할 때 이 사람은 이 크기를 인구를 대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일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계산기를 써야 돼요. 계산기를. 왜냐하면 거기 57번에 보시면 A도시의 인구가 얼마예요? 40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40만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킬로면 이게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잖아요. 이거를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B 도시를 가게 되면 인구가 10만이죠. 그리고 거리는 몇 킬로? 5의 제곱이면 25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이런 식의 크기로 해서 수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이대로 놓고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40만이잖아요. 몇만? 얘는 몇만? 그러면 얘가 얘보다 4배 크죠. 그러면 4대 1이 되겠죠. 거리를 보게 되면 얘는 10km고 얘는 5km잖아요. 그럼 얘가 2배가 더 멀죠. 2배가 먼데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4배가 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비례식이잖아요. 그럼 비례식을 계산하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4대 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대 1이 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 똑같은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자, 얘가 4고 얘가 얼마야? 4가 나오죠. 그러면 8분의 4와 8분의 4가 되죠. 두 개를 더한 게 8이니까, 분모로 들어오니까. 그럼 8분의 3은 얼마예요? 0.5, 0.5. 8분의 4 하면 0.5니까 각각 50%씩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인구가 몇 만이에요? 5만이잖아요. 5만에 각각 절반씩 가니까 얼마씩? 2만 5천 명씩.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면 58번 있죠. 자, 58번도 똑같아요. 크기하고 뭐를 놓고 거리를 놓고 A도시하고 B도시 있죠. 그렇죠? A도시는 인구가 몇 만이에요? 5만이잖아요. 그죠? 얘는 인구가 몇 만? 10만이잖아요. 그죠? A도시 인구는 5만, B도시 인구는 얼마? 10만. 그럼 얘가 1대 2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를 보게 되면 A도시로부터 5km 떨어져 있고, 그죠? 얘는 몇 킬로? 10km.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요? 1대 4가 되잖아요. 그죠? 구별을 하게 되면. 그러면 1대 2가 얼마가 돼요? 1대 4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항은, 외항은 이렇게 하면 4대 2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4대 2란 얘기는 6분의 4와 6분의 2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6분의 4란 얘기는 3분의 2가 하고 3분의 1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만 명 중에서 1로 2만 명, 1로 10,000명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옛날에 학창시절에 하신 거예요. 그죠? 이거. 그러면 거기 59번 있죠? 59번에 예제가 또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한 번에 할 때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A도시가 있고 뭐가 있을 때? B도시가 있을 때 얘는 얼마예요? 10,000명. 얘는 얼마? 5,000명. 그러면 얘가 2대 1의 비율로 A도시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를 따져봤더니 얘는 1km고 얘는 몇 킬로? 2km잖아요. 그럼 2의 제곱이니까 얘가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1대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러면 2대 1은 얼마가 돼요? 1대 4가 되니까 얘는 1이죠. 곱하면 얼마 나와요? 8이 나오죠. 그러면은 9분의 8분의 9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8,000명, 이쪽으로 1,000명 나오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식을 변형해 준 거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몇 분 내로 풀게 하기 위해서 1분 내로 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수치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풀면은 뭐를 안 써도 돼요.
계산기를 굳이 안 써도 돼요. 수치를 계산할 때. 익숙해지면.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나와요. 이렇게 해도 수치는 다 나와요. 수치는. 근데 이렇게 해서 수치 계산하게 되면요. 수치가 뭐 소수점 이하로 막 쭉 깔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연습하면은 다 늘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숙달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주죠. 뭐를 바꿔서? 수치를 바꿔서. 그럼 여러분들이 답하고 해설이 없는 상태에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에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면 나오면 얘부터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요. 다 몇 분 내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1분 내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수험생분들이 얘보다 더 선호하는 게 허프 모형이에요. 허프 모형은 진짜 간단하게 줘요. 여기는. 근데 한 가지 60번이 있고 61번이 있고 그죠? 뒤에 가면은 62번이 있죠. 62번. 지금까지 허프 모형의 문제도 얘도 한 5번, 뭐 4-5번 나왔는데 62번 문제만 빼고는요. 다 50%씩 준 거예요. 허프 모형에. 거기 왜 61번 문제 있죠? 그 61번에 보면 자, C도시의 소비자 거주 인구가 몇 만이에요? 30만이잖아요. 근데 항상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30만에 몇 프로가 이용한대요? 60%. 그럼 30만에 60%면 몇 만이에요? 18만이죠? 18만의 절반이면 그 얘가 답이 9만 명이에요. 답이 몇 명이라고요? 9만 명. 그 다음에 그 위에 60번 있죠? 60번. 인구 10만이죠? 몇 프로가 이용한대요? 70%. 10만에 70%는 얼마예요? 7만이죠? 7만의 절반이면. 그래요. 3만 5천. 1번이 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죠? 자, 허프에 뭐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시장 점유율은요. 전체 상점의 효용분의 개별 상점의 효용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상점의 효용이니까 개별 상점의 효용을 다 합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2개의 점포가 있으면 A 플러스 B, 3개가 있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러니까 수식에는 이게 앞에 시그마가 붙어 있다고요. 시그마가 합이란 얘기잖아요. 총합. 그러면 개별 상점의 효용이 있잖아요. 개별 상점의 효용은 여기가 거리고요. 이게 마찰 개수고 이게 매장 면적이라고요. 근데 마찰 개수의 값은 구하기가 힘드니까 출제자들이 이거를 2라고 줘요. 얼마? 2라고. 그러면 면적은 다 주어진다고요. 그럼 먼저 거기 여러분들이 60번 문제 있죠. 60번에 가면 자, 대형 할인점 A가 있죠. 대형 할인점 B가 있죠. A의 면적이 얼마야? 5천이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1km인데 마찰 개수의 값을 2를 줬으니까 1의 제곱이면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나오겠어요? 5천 나오죠. 그럼 B를 보게 되면 매장 면적이 2만이죠. 2km 줬죠. 2의 마찰 개수 값을 2를 줬으니까 4잖아요. 2만을 4로 나누면 5천이죠. 그럼 만산이죠. 전체 상점의 효용이니까 A 플러스 B를 합한 거잖아요. 5천과 5천을 더하면 만분의 개별 상점이니까는 A 찾으면 5천이잖아요. 만분의 5천이면 몇 프로예요? 50%. 그러면 7만에 50%면 3만 5천이잖아요. 그 답이 1번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61번 있죠. 61번. 거기 가시면 거기도 A 할인점이 있고 뭐가 있어요? B 할인점이 있는데 A의 면적이 얼마예요?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빼면 이거 50 나오죠. B를 가면 얘가 2만이죠. 얘가 몇 킬로예요? 20킬로죠. 이게 400이죠. 그러면 50 나와요.
그러면 역시 또 얼마? 50%. 뭐 이거 보고 뭐 느낀 거 없으세요? 이것만 공 하나만 늘려준 거잖아요. 이 문제에서. 그렇잖아요. 왜 뭐 암산인 거죠, 이거. 도출하면 100분의 50이란 논리잖아요. 두 개 합한 거니까. 두 개 합한 게 100이니까 100분의 50. 시장 점유율은 전체 상점 있잖아요. 타일점. 이 개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50%였잖아요. 50%. 그러니까는 레일리보다는 얘를 더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한 거예요. 왜? 50%씩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딱 한 번만 빼고. 에? 그게 62번 문제고. 왜냐하면 62번 문제도요.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거잖아요. 쇼핑센터 1 있죠. 에? 이게 얼마예요? 1000이잖아요. 근데 이거 5분 줬잖아요. 5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그럼 이거 40 나오겠죠. 25 곱하기 40하면 1000이니까. 얘는 매장 면적 얼마 줬어요? 역시 1000 줬잖아요. 10 줬죠. 10의 제곱이면 100이잖아요. 11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럼 얘는 50분의 40이니까 80%. 얘는 5분의 1이니까 2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일로 800명 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암산 수준으로 줘요. 뭐 계산기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게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숙달이 되면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에 수학 시간도 그랬었어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학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식을 여기다 쓰고 막 풀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거 따라 적느라고 바빠요. 근데 막 따라 적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험에서 성적으로 안 나와요. 그렇죠. 그게 아는 애들은 그걸 쭉 듣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원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걔들은 이미 그 전에 이미 공부가 다 돼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 응용되는 것까지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적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내가 대입을 해봐야죠. 눈으로 푸는 계산 문제는 절대로 실력이 안 늘어요. 선생하고 같이 풀 때는 풀려요. 그렇죠? 선생이 사라지고 답이 사라진 다음에 나만 또 혼자 남아있으면 왠지 외로운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답을 풀 때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적는 거예요. 크기하고 뭐하고 거리는 적는 거예요. 그래갖고 A하고 B를 갖다 놓는 거예요. 놓고 난 다음에 수치는 봤는데 여기서도 대입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례식을 세울 때 비례식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걔가 아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달이 될 때까지 반복하면 돼요.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암산 계산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변에서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고. 그때 알려주면 돼요. 이거 지금 푼 것처럼요. 한 4, 5문제만 더 풀면 이거 감이 와요. 이거 오기 전에 한번 풀어보셨나요? 오, 당당하게 얘기하시는군요. 안 풀어봤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분은 또 처음 봤어요. 이거. 안 풀어봤다고. 그래.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마케팅 광고 간평 오늘 한번 해보죠. 이거